음, 네, 이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메이커 남현우 대표이고요. 네, 저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오랜만에 라이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들 너무 이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일 같은 거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한 제 소개를 이렇게 해봤는데 뭐 맨날 끌어당김은 존재한다. 그리고 뭐 신과 관련된 신은 존재한다. 이래서 뭐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저는 뭐 신 뭐 전파자는 아니고요. 네, 온라인 창업하는 일반인 네, 입니다. 일반인 사업가고 크몽 현재 최상위 2% 전문가로 활동 중이고 프라임 전문가라고 하죠. 그리고 사업체 세개의 대표고 그리고 1인 사업가로 연매출 2억 달성했고요. 그리고 와디즈 펀딩도 거의 1300% 가까이 달성한 경험도 있고 전에 이제 언론사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언론사 대표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 오늘 아침에도 사실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다른 분 1대1 그 옛날에는 뭐 여러분 단체 컨설팅도 하고 했는데 저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1대1 컨설팅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컨설팅을 한 1000건 이상 진행을 한 다음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튜브에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방법론적인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적인 거를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책 베스트셀러 작가로 네, 또 등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 진짜 대단해 보인다. 뭔가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막 새벽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수능 등급이 언수회가 평균 4.5등급인가 5등급 가까이 돼서 처음에 갔던 게 이제 수원대학교라는 곳이고 수원대학교 공대에 갔어요. 제가 원래 문과 출신인데 아버지께서 너 뭐 거기 문과 가서 뭐하고 먹고 살래? 굶어 죽기 딱 좋다 해서 강제로 이과를 갔다가 이제 편입을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해서 편입을 해서 국민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절대로 제가 뭐 특별하게 머리가 좋거나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성공한 방법들이 뭔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 우사인 볼트 아시죠? 달리기 선수. 진짜 빠른 흑인 달리기 선수. 만약에, 우리 한 분만 제가 특정해서 수남님 이름이 익숙하니까 수남님이 우사인 볼트랑 갑자기 100m 달리기를 하래요. 네. 미친 소리 같죠? 네. 해가지고 우사인 볼트를 이기래요. 이기라는 미션을 줬는데, 어떻게 하면 우사인 볼트를 달리기 시합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채팅으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어떻게 하면, 네. 우리 같은 일반인이, 네.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아직 해주신 분이 없는데, 네. 출발선을 훨씬 앞에서 시작하는 거. 네, 그것도 방법 중 하나겠죠. 이거 참신한데요. 설사약을 먹입니다. 네, 이것도 좀 참신한 아이디어고. 네, 대신 때리는 건 안 돼요. 네, 때려서 뭐 달릴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어, 성무님, 정답에 가깝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그 우사인 볼트를 이기려면은 자동차를 타면 돼요. 그쵸? 자동차를 타서 더 빨리 가버리면은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빠르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새벽 6시 막 5시에 모닝 미라클 모닝이라고 막 일어나요. 그러고 막 달리기 연습을 해요. 막 사이클하고 그리고 막 동기부여되는 글 같은 거 읽으면서 나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우사인 볼트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길 거야.
라는 착각을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 성공을 하려면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미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뭐 자청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뭐 성공하신 분들이 이미 뭐 심사임당님도 있을 거고, 이번에 주원규 PD님이라고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랑 여러분들이 갑자기 동일선상에서 노력을 해서 이제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우사인 볼트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려면은 우리는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 중 가장 유용한 게 뭐냐? 유용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챗 GPT입니다. 그래서 챗 GPT, 아이고, 여기, 잠시만요. 저희가 네, 챗 GPT인데, 예. 챗 GPT라고 하면은 막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뭐 챗 GPT냐, 뭐 얘네 아직 인간을 뛰어넘으려면은 멀었다. 이거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챗 GPT를 잘만 이용하면은 굉장히, 우리 사업에서 온라인 창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 챗 GPT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챗 GPT거든요. 그 요 보시면은 3.5랑 4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GPT 좀 4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어, 좀 아쉬운 게 매달 정기 결제가 되는 건데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3.5랑 4랑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GPT-4를 저는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냐? 어, 뭐 내가 어, 온라인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PT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크몽에서 팔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음, 좀 볼게요. 요 화면 보이시죠? GPT 화면 보이시죠, 지금? 네. 이런 거 보고 아, 이 AI 사람 따라가려면 멀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멈출게요. 요런 일반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브랜딩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브랜딩을 하고 싶어. 브랜드 기획과 디자인을 도와줘. 우선 나의 사업 정보를 알려줄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정의해줘. 그리고 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온라인에서, 그 재능 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PPT, 사업 PPT 디자인 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거야. 해당 서비스에서는 PPT 디자인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내가 모두 만들어 줄 거야. 어, 나는 현재 2대 출신이고 이쪽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고퀄리티 디자인을 어, 고퀄리티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연습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일단 하면은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요거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죠. 네. 보면은 브랜드 가치부터 브랜드 성격, 차별화 포인트. 네. 신기하죠? 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줘야지 얘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준다. 그래서 얘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인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해도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뉴챗 하면은 이제 새로운 GPT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을 똑같이 얘한테 뭐 새로운 애한테 던지면은 답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능도 달라요. 챗 GPT마다 성능도 달라서 내가 봤을 때 괜찮은 답변을 하는 친구로 선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얘가 어떤 GPT는 이제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한 애고 어떤 애는 이제 통찰력이 좋은데 간결하게 얘기하는 애가 있고 그래서 어떤 애는 좀 멍청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해봤는데 얘가 좀 답변이 별로야 이상해 하면은 과감하게 플러스 뉴 챗을 눌러서 새로운 채팅방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격체가 이 GPT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신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다른 답변을 했죠. 여기 보면은 요런 얘는 처음부터 브랜드 명이랑 브랜드 슬로건, 로고 디자인, 뭐 색상 팔레트 아까 그 친구보다 훨씬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브랜드 스토리텔링, 브랜드 우리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줘. 뭐 이러면 심지어 얘가 스토리도 창작을 해줘요. 네, 대박이죠. 음. 여러분들이 뭐 인간이 뭐 유일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사람의 창조 능력을 GPT가 못 따라간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넘어섰어요. 넘어섰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스토리를 던지면은 뭔가 좀 기계적이고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질문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브랜드랑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 친구가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를 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PPT를 처음 접한 건 뭐 대학교 입학 후야. 나는 미대생이라서 쉽게 고품질 뭐 PPT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돕기로 했지. 나는 미대 출신이니까 내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도와줘
음, 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 누구보다 내 디자인에 만족감을 느꼈어. 실제로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람이 탄생하기도 했지.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디자인을 소비자에게 어, 제공할 거야. 어, 이 정보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어체가 아니면은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예, 일단 네, 열심히 창작해주고 있으니까 네, 기다렸다가 구어체로 해달라 그러면은 또 구어체로 잘 바꿔줍니다. 이 친구가. 이게 인내심도 좀 필요해요. 네. 그냥 한 번에 뭐 제일 좋은 답을 얘가 해주면 그건 베스트긴 한데, 근데 거의 그럴 일은 없고, 네. 이렇게 올바른 질문으로 좀 더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보면은 훨씬 짧은데 좀 더 자연스럽게 됐죠. 근데 나는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어. 음, 음. 근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드는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 음, 어때요? 우리 일단 이 친구 쓰는 거 보면은 음, 보시면 처음에 예술이라는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뭐 미대를 뭐 캔버스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하고 막 좀 표현도 부자연스럽고 했는데 제가 한 세네 번 질문하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훨씬 깔끔해졌죠. 그리고 훨씬 매력적으로 바뀌었죠. 보시면은 표현도 굉장히 예쁜 표현들, 그러니까 매력적인 비유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어, 너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의 색으로 칠해준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문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 우리가 이제 챗 GPT가 뭐 인간의 창의력이나 이런 거를 뛰어넘었다는 거를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질문해야 되는 능력이요. 그래서 이미 도구는 갖춰졌다. 근데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은 이 도구를 100%, 200%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전략 어떻게 수립하는지 A부터 Z까지 다 말씀은 다 처음부터 못 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브랜드 전략 기획을 얘가 다 세워주면은 요거를 비교해 보잖아요, 나중에. 진짜 고가의 브랜드 전략가들, 뭐 전문가 네로라는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브랜드 컬러부터 뭐 로고까지 얘가 로고 디자인 또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토대로. 그래서 로고 디자인부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 비슷해요. 고가의 브랜드 전문가들 결과물이나 이 우리 챗GPT 착한 챗GPT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이랑 비슷하고 심지어 챗GPT가 더 뛰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컨설팅 할 때 아까 하신 분이 음, 아까 하신 분이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오늘 아침에 바로 좀 컨설팅을 한 거여가지고 이게 좀 보시면은 더 좀 와닿지 않나 않으실까 해서 좀 보여주면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미 만들어진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로고까지 이렇게 색깔이랑 로고까지 이렇게 고컬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챗 GPT만 다 잘 쓰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뭐 그런 브랜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것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챗 GPT를 활용을 하되 질문을 구체적으로 잘 하는 연습을 해봐라. 그리고 뭐 GPT 4를 좀 활용을 해라. 이게 좀 오늘 핵심이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다시 우리가 요거 진짜 잘 쓰면은 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또 보여드리면 어,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올게요. 음,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다. 네. 여기 보시면 유튜브 영상 보이시죠? 네, 다 보이실 텐데 우리가 유튜브 처음에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를 쓴다거나 하실 때 자료 조사부터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이것도 그 챗GPT 연계되는 그것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걸 누르면 챗GPT가 요약을 이렇게 해줍니다. 신기하죠? 몇 걸리지도 않아요. 몇 분 걸리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됐고,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뭐 우리가 블로그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거 뭐 대본 쓰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 중 또 하나가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그 기능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 이- 유튜브 대본도 이렇게 빠르게 잘 써줘요. 굳이 우리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뭐 전문가 고용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 음. 어떤 이미지를 쓰라고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네. 어쨌든 네 여기까지만 보고 이런 식으로 챗 GPT만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거의 뭐 생산성을 2, 300%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PT를 올바로 쓰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고 질문을 열심히 해서 그 질문하는 법을 키우셔야 돼요. 질문 능력이 이제 앞으로는 성공을 가를 거다. 그래서 인문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이 질문 능력을 키우려면은 단순해요. 사고력을 키우면 되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질문 능력이 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뭐 종종 책 같은 거 좋은 책들 추천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셔야 되는 거는 뭐 브랜딩 관련된 강의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럴 시간에 질문하는 법을
질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문학 도서나 철학 도서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쓴 그런 책들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몇백 명을 컨설팅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한 것처럼 감사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만 했어요. 왜냐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겠지라고 했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실패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냥 컨설팅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실패를 하는데 내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면은 당연히 잘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접기 전에 혹시 몰라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룹 컨설팅도 하고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개인 컨설팅도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일반인 분들이 성공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인 분들이 오히려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60대 농사 짓고 계셨던 분, 워드도 거의 모르셨던 그런 분이 갑자기 세 달 만에 전자책 두 개를 쓰고 막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버리고 전자책 작가에서 그리고 뭐 나이 많으신 경력 단절 여성분이신데 계속 이제 주부로 하시다가 아드님들 대학 다 보내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분들이 더 성공을 많이 하고 뭐 어떤 분은 하반신 마비 가지고 있으셨던 분도 있으셨어요. 40대에 하반신 마비 가지고 있으셨고, 이분은 이제 인형 눈 붙이는 업무를,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한테 전자책을 써보고 싶다.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진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좀 아래였던 분들이 성공률이 더 높으니까, 제가 완전, 어우, 혼선이 온 거죠. 혼란스러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진짜 신의 에너지가 있는 건가? 신의 에너지 받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객관적인 이유를 찾아보자. 해서 이 사람들을, 이 분들을 제가 전화를 해서 또 아니면은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왜 성공을 했나. 왜냐면은 저는 바로 옆에서 그분들의 이제 성공 흐름이나 과정 같은 거를 쭉 살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비인지 능력이 다 뛰어나시더라고요.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제가 진짜 이게 어, 신기했는데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인지 능력은 IQ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사, 뭐 변호사, 약사, 뭐 어린이집 원장님,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 인지 능력, 지능이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인지 능력은 끈기랑 자기 효능감 같은 그러니까 어 자기 효능감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 그러니까 뭐 끌어당김 보면서 뭐 시각하면서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하고 뭐 시각한다고 막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공통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쨌든 이 자기 효능감, 난 앞으로 꼭 성공할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인지 능력이 이제 좀 성공의 키포인트인 거를 깨닫고 제가 연구를 시작했죠. 또 나름 뭐 논문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뭐 자료도 찾고 보니까 이 비인지 능력이라는 게 신기하게 근육처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인지 능력을 키우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성공률이 당연히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들어서 제가 올해 그 끌어당김 법칙 관련된 영상을 올림과 동시에 그 이후에 저한테 컨설팅 신청하신 분들은 다 이 비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추가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성공률이 기존과 대비를 해봤을 때 진짜 30% 이상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이론에 좀 확신이 들었죠. 제 가설에 확신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비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정리를 하면은,
어, 요 MPFC랑 편도체 활성화 요 부분도 좀 알아야 되는데 MPFC랑 그 편도체랑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MPFC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편도체가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근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MPFC가 어,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 근데 MPFC랑 편도체랑 무슨 역할을 하냐? 편도체는 그 걱정, 막 불안, 초조감, 긴장감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런 막 부정적인 감정들이 엄청 활성화가 되는데 MPFC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줄어들고 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비인지 능력이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MPFC를 활성화를 하는 게 키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MPFC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이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네, 요 5가지. 네,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찬물 샤워예요. 찬물 샤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 몸 진짜 차거든요. 저도 몸 진짜 차고 맨날 손발 막 차가워가지고 양말도 2개씩 신고 하는데 찬물 샤워는 꼭 해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로 일단 샤워를 합니다. 따뜻한 물로 푹 샤워를 15분, 20분, 뭐 10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있잖아요. 그때 딱 30초만 찬물로 샤워하시면 돼요.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30초를 했을 때나 1분을 했을 때나 2분을 했을 때나 5분을 했을 때나 찬물 샤워를 한 효능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찬물 샤워를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당연히 그 앞에 말씀드렸던 MPFC 등등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눈에 띄게 좀 차이가 난 게 스트레스 저항률, 그 저항 지수였어요.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33% 정도 높았다고 해요. 스트레스의 그 저항하는 그 저항도가. 그래서 찬물 샤워는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투 운동. 존투 운동 뭐냐? 이름은 멋있어요. 존투 운동 저도 처음 봤을 때, 야, 어마어마한 운동이겠구나 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40분 걷고 5분 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인데, 근데 요게 이제 스태미나 강화, 뭐, 진짜 근력 강화, 뭐, 지구력 강화, 요거 끝판왕이거든요. 존투 운동이 하기 진짜 쉬운데, 저도 운동 평소에 귀찮아서 잘 안 했던 사람인데 근데 존투 운동은 진짜 꼭 해요. 네, 존투 운동은 꼭 하고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은 진짜 한 2달만 꾸준히 해도 효과 많이 느실 겁니다. 그래서 존투 운동 심박수 계산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심박수에 따른 내 나이에 따른 그 심박수가 나와요. 그래서 걸을 때는 뭐 심박수가 130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뛸 때는 최고 심박수는 몇 대 도달할 정도로 뛰어야 돼. 요런 게 나와서 뭐 내가 스마트워치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심박수 측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거 바탕으로 좀 하시면 되고 없다 하시면은 그냥 감으로 걸을 때는 전화하면서 누구랑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걸으시고 뛸 때는 전력 질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5분 다 못 뛰셔도 돼요. 내가 가능할 때까지만 3분이라도 전력 질주하고 그게 한 세트로 반복을 하시면 되고 저는 보통 이거를 하루에 한 세트만 반복을 하는데 더 많이 하면은 좋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한 세트만 해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새벽 5시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사무실 도착하면 보통 새벽 6시인데 누가 뭐 때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눈이 그냥 떠져요.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와서 일해도 전혀 뭐 힘들거나 졸렸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존투 운동 같더라고요. 요거를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생산성이 뛰어나졌고 세 번째 명상. 명상 이거 정말 방법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명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자기 전에 심리 상태가 그 다음날 감정과 내 그냥 보편적인 감정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명상을 못해도 1분, 최소 1분에서 5분 사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가부좌 틀고 허리 곧게 편 다음에 앉아서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게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복식 호흡 꼭 하시고요. 그냥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를 그냥 바라만 보시면 돼요. 바라만 보고 잡념이 떠올랐다. 그러면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은 더 생각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요거를 잊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이런 생각이 났네? 그러면은 그냥 바라보다가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요 명상이 점점 잡념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진짜 내 호흡에만 집중하는 그런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상 5분 정도는 사실 쉽잖아요. 네, 5분이라도 만약에 내가 나는 진짜 지루해서 미치겠어 하시면은 처음에는 명상 음악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명상 음악 같은 것도 들으셔도 되고 5분 명상 가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워낙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거 들으면서 하면 5분 후딱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명상 꼭 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감사일기. 감사일기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상황에 감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100만 번 드렸고, 저희 카카오톡 그 단체 톡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일기 쓰는 법을 한 번 더 제가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는 상황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사람 5명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감사 일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침에 늦었는데 내 직장에 늦을 뻔했는데 친절하게 나를 태워서 직장에 늦지 않게 해준 우리 택시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사람한테 감사를 해야지 효과가 있다. 요거 잘못 쓰고 계신 분들 제가 단톡방에서 여러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보고는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제 요걸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강의 참석하신 분들이라면은 꼭꼭 네, 그 사람한테 감사를 해주시고요. 5번째 시각화는 이 명상을 하시면서 오감을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성공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성공한 모습을 오감을 활용해서 느끼시면 돼요. 요 시각화가 왜 작동을 안 하는지는 제가 유튜브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놨고 하니까 그거 꼭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뭐 벌써 50분이 거의 지나가서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어쨌든 키포인트 시각화는 오감을 써라. 시각, 촉각, 후각 해서 내가 그 순간에 있는 것처럼 오감을 쓰고 그리고 시각화의 또 키포인트는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신념. 신념 내가 뭐 만약에 제가 뭐 아니면은 어 다시 수남님한테 네, 자꾸 예시를 들어서 죄송한데 네, 우리 수남님한테 제가 수남님 나는 강동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나는 강동원이다 라고 말하고 막 믿으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진짜 강동원보다 잘생겼어 이런 말을 하고 나서 그거를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하지만 믿지를 않기 때문에 시각화가 발생을 안 하는 건데 그런 신념들을 예, 그런 신념들을 내가 진짜 강동원보다 잘생겼어 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들은 뭐가 결정하냐? 감정 경험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감정 경험이 내 신념을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성공할 사람이야. 그냥 뭐 나 월 1,000만 원 벌 사람이야. 그냥 믿어요. 네, 뭐 시각화해. 백날이요. 그래도 안 돼요. 진짜로 믿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시각화한다고 해서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 나는 월 1,000만 원 벌 사람이야 라는 그 단어를 신념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이 신념을 만드는 거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경험이 축적되면은 이제 그게 신념이 되는 건데 제가 영상에서 예시를 들었던 게 이제 무신론자였던 뇌과학자가 있었어요. 무신론자였던 뇌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 그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뇌사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예, 이 사람이 천국을 경험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플러스 상태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와서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서 2주 뒤에 깨어났을 때는 완전 철저한 유신론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사례처럼 이렇게 뇌과학자, 뭐 무신론자 뇌과학자도 유신론자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긍정적 또는 부정적 그 감정 경험이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나는 아직 성공을 한 경험이 없는데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신념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경험이 있어야지. 뭐 긍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경험, 감정적으로 느끼는 경험이 있어야지 신념이 생긴다며.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내가 백날 뭐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지금 작동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근데 굳이 경험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뇌는 독특해가지고 신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만약에 혹시 레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은 레몬을 먹지는 않았지만 침이 고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상상이랑 현실을 구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먹방 같은 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뭐 찌양님 뭐 이런 막 먹방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뇌를 촬영해 보면 뇌 사진을 촬영해 보면은 실제로 먹는 사람이랑 그 먹는 거를 보는 사람이랑 뇌에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방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공 경험을 아직 안 했지만 아직 성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거를 시각화를 해서 상상을 해서 오감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끼면 뇌가 구별을 못해요. 내가 그 실제로 성공을 한 경험을 실제로 한 건지 아니면 상상인지 그걸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상태는 진짜 뭐 형편없지만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무서울 정도로 자기 확신이 강했어요. 나는 꼭 성공할 사람이야. 이게 진짜 완전 마인드셋 강한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상상을 통해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너무 많이 그려내다 보니까 나는 이미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상태에 있던 뭐 어떤 상태든. 그래서 이게 시각화의 키포인트입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눈 감고 이미지화 한다고 뭐 현실된다 그게 아니라 예, 시각화를 해서 긍정적인 감정 경험, 성공한 경험을 그려내서 시각화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내 신념을 바꿔놔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가 뭐 작동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각화를 더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각화가 작동 안 한다라는 신념이 왜 생겼냐면 실행을 해봤는데 뭐 유의미하게 변하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념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행위만 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각화만 했기 때문에 삶이 당연히 안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내가 했지만 실패를 한 그 경험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돼서 그 시각화는 쓰레기다.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신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시스템을 꼭 기억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시각화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신념을 바꿔야 된다. 예, 그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요거 정말 중요한 말이고 자꾸 뭐 빵상 아줌마니 막 별 말도 안 되는 그 네, 얘기들을 너무 많이 막 유튜브 댓글에도 남겨주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요거 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5개를 하다 보면은 이 회복 탄력성이 증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잖아요. 무조건 실패하는 일이 무조건 실패 상황이 무조건 발생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 높게 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농구공 바닥에다가 던지면은 다시 튕겨 올라오는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위기 상황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게 뛰어 올라요. 그래서 어, 성장 그래프를 보면은 쭉 가다가 떨어졌다가 더 높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방향성만 올바르게 간다는 가정하에.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 상황이 오면은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90%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90% 정도 사람은 하다가 실패 상황에서 오면은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 저는 뭐 야구를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냥 룰 정도 아는 수준이요. 근데 비유를 위해서 야구를 좀 말씀드리면 잘 치는 타자들 있잖아요. 네, 타자. 그러니까 공을 치는 사람들이 보통 3할 때면은 잘 친다고요. 3할 때가 0.3%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 선수들 있잖아요. 프로 선수들조차 10번 중에 3번만 공을 잘 치면은 이 사람은 스타 플레이어인 거예요. 세네 번만 잘 치면 이 사람은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을 못 치더라도 세네 번을 치는 이 사람이 뭐 5할도 안 되는 타율을 가져도 인기 진짜 대스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 타율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10번을 휘둘렀을 때 어떤 걸 시도를 했어요. 근데 방향성은 잘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10번을 휘둘렀는데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번 실패하는 거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해보면은 10번 중에 한 30% 항상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 도전하더라도 30%를 목표로. 내가 3번만 유효타 날리면 이 사업은 대박 난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실패를 중간에 한다. 내가 뭔가 뜻대로 안 풀린다. 그러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쿨하게 넘기시고 대신에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이거를 바탕으로 티어 더 높게 가서 이걸 바탕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업을 계속 발전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요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요 5가지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활동 꼭 기억하고 실천에 옮겨주세요.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회복 탄력성에도 중요하고 향상에도.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진짜 핵심. 온라인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이랑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런 사람은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하나도 안 투자해. 아무 데도 뭐 교육비도 안 써. 뭐 아무런 컨설팅도 안 받아. 근데 뭐 밀리의 서재에 나와 있는 책, 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영상, 이것들만 보고 성공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사업가 커뮤니티가 있을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커뮤니티를 보면은 그분들은 지금도 교육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육에 진짜 과감 없이 투자를 하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들 대신에 그분들 마인드셋은 뭐냐? 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을 번다 마인드를 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돈을 아껴서 500만 원 아껴서 지금 단기적인 시야로 500만 원 그냥 아껴가지고 열심히 혼자 준비해서 하면은 나 돈은 안 쓰니까 혼자서 하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은 1, 2년 돼도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5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적절한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서 교육을 받아요. 뭔가 컨설팅을 받아. 그러면은 그 후에 5천만 원을 실제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직장인 시절 때 거의 크몽 창업 전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넘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좋은 투자도 있었지만 안 좋은 투자도 물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100% 압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기대 가치를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돌아오는지 그걸 계산한 다음에 그것만 바탕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해서 했더니 이제 실력이 쭉쭉 높아지고 그리고 제 수익도 높게 뛰더라고요. 저도 300만 원, 500만 원, 막 700만 원 이런 컨설팅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가슴이 아팠죠. 네. 돈을 써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고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투자하고 어, 뭐 한 달 만에 수익이 뭐 2배 뛴 경험도 있었고 한두 달 만에 뭐 두세 배 뛴 경험이 있어서 그거 바탕으로 회수는 거의 대다수 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내가 뭐 노력해서 뭐 전자책 읽고 유튜브에서 뭐 성공하겠다.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고 대신에 내가 교육비를 투자를 하되 투자 대비 10배는 뽑을 마인드로 하셔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사고 시스템을 바꿔놓지 못하면 이 변하는 시대 상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사업을 준비하는 거는 뭐랑 같냐면 수영 교재 있잖아요. 수영 교재 뭐 전자책 보고 유튜브에 뭐 수영 팔 잘 휘젓는 법 이런 거 배운 다음에 내가 갑자기 수영장 가가지고 그 교재랑 영상만 본 다음에 수영장 가서 수영 선수들이랑 시합해서 내가 이길래 이거랑 진짜 똑같은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온라인 창업을 할 거라면은 어정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서 수영 강습도 받고 가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팔은 어떻게 휘두르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올바른 방식으로 가야지 어정쩡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시간과 비용을 제일 많이 낭비해요.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관심을 끄는 게 나아요. 이쪽 세계는. 왜냐면 어정쩡하게 들어오시면 막 블로그로 뭐 월 1,000만 원 버는 뭐 스마트 스토어로 뭐 월 1억 버는 뭐 이런 거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하느냐 안 하는 게 낫다. 그게 낫고 할 거면 대신에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어쨌든 제가 앞단에서 받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누구든지 누구한테든 받으셔야 되는데 그 목적은 교육을 받으시는 거, 지식을 익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지식, 뭐 컨설팅, 뭐 교육 중 같은 거 아니면 만나서 뭐 그 사람 방법 배우면 성공할 것 같아요? 100%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배운다고 해서 나한테 적용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컨설팅을 받으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교육을 이 방법론적인 것만 알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로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지. 그래서 아까 브랜딩 전략 같은 거 여기 그 노션 보시면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오늘 아침에 하신 부분인데 진짜 이렇게 고객 선정부터 고객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브랜드 탄생 스토리, 색상, 핵심 가치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다 뽑아내 내줘야지 이제 그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컨설팅 받을 때 뭐 방법 같은 거 뭐 프로그래머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그냥 걸르세요. 그런 거는 방법만 배운다고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전문가의 통찰력, 플러스 그 사람의 시스템, 플러스 이런 기술적인 AI 같은 거,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적용을 해야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좀 성공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컨설팅 같은 거를 할 때도 요 세 가지에 기반해서 브랜딩 전략부터 그냥 같이 그 아까 저희 했을 때 한 것처럼 챗 GPT 켜놓고 노션 켜놓고 그리고 그 템플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준비에 꼭 필요한 뭐 브랜딩 전략부터 그런 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챗 GPT랑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이제 제가 총 3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3회가 끝났을 때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 시스템은 다 완성을 해놓고 이제 크봉에 들어갈 수 있을 재능 마켓에 들어가서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좀 해놨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60대 농부신데 전자책 팔자마자 쓰자마자 이제 베스트셀러 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전자책도 완성을 하셔서 아마 제 단톡방 초기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김교만님이라고 네, 이분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잘 성공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40대 좀 아까 장애 있으셨던 그 눈 인형 눈 붙이기로 전자책 쓰신다는 분은 완전히 방향성 바꿔서 컨셉부터 다시 잡고 그 네이버 컨설팅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순매출이 1,400만 원 찍으셨고 지금도 이제 매달 1,000만 원 이상 찍고 계시고 세 번째로 이제 중소기업 직장인 외벌이 직장인 분이셨는데 이분도 어쨌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은 어, 지지난달이었나 제가 지지지난달 3달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900만 원 찍은 것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네 솔직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성공을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온라인 창업을 해서 뭐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못 받았다면 그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 토요일인데 3시 진짜 황금 시간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와서 저희 강의도 듣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더 엄청 좋은 내용들 많이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우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비인지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만 잘 잡아들이면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부심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달 3명씩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중 컨설팅에 들으신 분들은 듣고 나서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한테 1대1 개인톡 드리면은 뭐 개인톡으로 연락 드리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대신에 뭐 연락을 주셨다고 다 받지는 않고요. 어, 얘기를 해보고 만약 이분이 막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한 달 만에 막 저 3천만 원 벌고 싶어요. 시작한 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뭐 한 달 만에 뭐 2주 만에 뭐 얼마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은 제가 얼마를 준다고 해도 컨설팅을 안 진행을 하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분들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더 얘기를 하고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편하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세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진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 준비부터 브랜딩, 상품 준비, 상품 제작, 상품 등록, 판매 관리 이렇게 제가 체계적으로 순서를 다 해놓고 노션에다가 단계별로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재능 마켓에서 창업을 한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잘 파는 상품 들어 막 검색을 해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비슷한 가격이랑 그리고 비슷한 뭐 서비스 비슷한 느낌으로 판매 막 하고 막 단톡방에 뭐 사달라고 뿌리고 다니는데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은 SNS 광고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절대 그런 방식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판매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여러분들 빙산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한 10%고 물 밑에 90%가 더 담겨 있잖아요. 그 90%가 브랜딩이랑 기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면은 완전 박살나고 이렇게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일반인들도 월 500 이상, 뭐 1000 이상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답변 몇 가지 해드리고, 네,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두세 달은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진짜 바쁜 시간 쪼개서 낸 거라서. 그러니까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해주세요. 네. 질문이 없으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요. 네. 지금 주우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부업 준비와 회사를 병행하다가 퇴사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저도 딱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다가 뭐 퇴사 먼저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수혜진을 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요. 네. 3달 기준, 네, 3달 평균 수익이 회사 수익의 2배 이상이 유지가 될 때 퇴사를 하시면 돼요. 내 월급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부업으로 했는데 그 부업 수익이 600만 원인데 한 달만 뭐 600만 원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평균 수익이 그 평균 수익을 내봤을 때 6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퇴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다니시는 저한테 컨설팅 받다가 퇴사하신 분들도 어, 막상 또 수익 한번 높게 찍으면 막
7, 800 찍으시면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대표님 저 바로 퇴사하면 안 될까요? 막 하는데 제가 극구 반대하거든요. 꼭 세 달 기준, 네. 수익의 월급의 2배 이상 됐을 때. 네. 그리고 최소 금액 500 이상. 네. 200만 원 벌어. 400만 원 세 달 평균 됐어. 안 돼요. 퇴사하지 마세요. 500 넘길 때까지는 하지 마시고 500 이제 넘어선 순간부터 이제 팍팍 사업이 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업으로 하면은 훨씬 리스크도 적고 네. 수익화하기도 쉽습니다. 네. 또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저는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제가 혼자 준비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숨겨요. 막 방법 알려달라 그러면 다 숨기고 이런 것들 물어볼 때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네. 제가 다 진짜 명확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누구나 진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성공했잖아요. 뭐 특별한 저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서 뭐 사무실 공개도 했지만 이렇게 진짜 산을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나무 많은 산 보이는 뷰에서 진짜 깔끔한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빨리 사무실 오고 싶고 와서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보니까 회사가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시스템인지 사람을 주 5일을 뭐 9시부터 6시까지 최소 6시까지 가둬놓고 우리가 집에 오면 한 7, 8시쯤 와서 뭐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뭐 자고 주말에만 좀 시간 있고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비인간적인 행복해질 수가 없는 좀 삶의 구조여서 진짜 좀 많이 빨리 탈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능력 발휘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뭐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갈 수 있고 그런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 수 있어야죠. 컨설팅 시점은요. 완전히 처음일 때 백지 상태일 때가 가장 베스트예요. 괜히 어차피 혼자서 조금 만드시더라도, 예, 만드시더라도 저랑 하게 되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왜냐면 시간이 2번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막 듣다 보면은 머리에 잘못된 정보가 쌓여서, 예, 그런 상태에서 받으시면은, 어, 더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이신 분들, 막 이것저것 막 엄청 많이 들으신 분들도 물론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진짜 그 앞에 뭐 60대 그 농사 지으셨던 분도 그렇고, 차라리 완전히 백지 상태일 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맨땅에 헤딩,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제일 베스트긴 하죠. 왜냐면 제일 주입하면은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네. 근데 내 자아가 강해지는 순간 필터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명상은 해봤는데 안 돼. 뭐, 시각화는 안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참고로 컨설팅 하시면은 제가 사업 아이템부터 처음부터 정해 드리는 거여서 뭐, 내가 생각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참고해 주세요. 음. 뭐 대부분 이제 사업 아이템 정할 때 내가 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거든요. 나는 요걸로 좀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강점이랑 시장의 수요 그 교점에 시장성 있는 거 그걸 좀 찾아드리고. 음. 또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우님이 너무 잘 질문을 해주셔서 네. 또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음. 저도 지금 유튜브 사실 어, 편집 웬만한 사람들보다 진짜 잘하거든요. 웬만한 편집자보다. 근데 어, 그 직원으로 있어요. 편집자가. 네. 편집자가
직원으로 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모든 거를 다 할 수도 없고 내가 편집자를 만약에 200만 원을 줘요. 이분한테. 그러면은 400만 원을 뽑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200만 원을 아끼려고 내가 처음부터 다 하면은 200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 200만 원을 쓰고 500만 원을 벌어서 300만 원을 쓰는 게 기대 투자 그 대비 비용이 훨씬 높잖아요. 그 마인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랑 사업가랑 가장 큰 마인드셋 차이. 네. 주은님께서 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표정이 편안해 보이는 이유는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하게 좀 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좋아하는 공간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현진님께서 존투 운동은 어느 시간대에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요? 보통은 저는 이제 아침에 많이 합니다. 아침에. 근데 이제 직장 가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뭐 엄청나게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어서 낮에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7시 전에. 왜냐면은 너무 늦게 하시면은 잘 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늦은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네, 아니면은 점심시간 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러닝머신에서 존투 운동을 해요. 네, 러닝머신에 사고 있고 요즘에 진짜 헬스 엄청 저렴한 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헬스 같은 데 가서 러닝머신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끝나고 씻을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존투 운동을 못했네요. 끝나고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원래 한 50분 하고 10분 질문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20분째 지금 저희 논스톱으로 달리고 있어서 네. 들으시는 분들도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네. 질문을 하는 게 경쟁력입니다. 요즘에 진짜. 근데 한국 그 공교육 특성상 우리가 객관식 문제 네, 푸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관식 질문에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럴 때라도 좀 네, 연습을 해보시고 우리 수남님, 네, 상황에 감사하는 거랑 사람에 감사하는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상황에 감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나 이렇게 좋은 뭐 사무실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상황에 감사하는 거고, 사람에 감사하는 거는, 오늘 저한테 오전에 받은 컨설팅 받으신 수강생분이, 저한테 뭐, 제 수업을 듣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사람에 감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컨설팅은, 오늘 세미나는,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단톡방 보시면 오픈 채팅도 가능하시고, 또 번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들렸는데, 네, 요 메시지로 요 번호로 연락을 뭐 메시지를 남기시거나 카카오톡 남겨주시면은 알려드릴게요. 성수님도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한 번만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너무 오랜 시간 네, 듣느니라 고생 많으셨고 남은 주말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